네, 건강을 지키고 질병을 예방하려면 자신의 건강 상태에 대해서 정확히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데 막상 검진을 받으려면 이렇게 귀찮기도 하고 좀 복잡해서 미루고 계신다면 오늘 건강 토크 귀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자신에게 맞는 건강 검진 어떤 항목이 있는지 또 어떤 항목들은 좀 필요가 적은지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강북 삼성병원 가정학과 박용우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박용우입니다. 개그우먼 남정미 씨.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개그맨 남정미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남정미 씨는 좀 아무래도 뭐 건강하게 보이기도 하고 뭐 어디 아파 보이지 않죠. 네, 혈색도 네. 좋으시고 예. 체력도 건장하시고. 아유, 목소리가 뭐 아주 네. 건강하죠. 간간히 정신 상태가 좀 안 좋을 때가 있겠지만, 네. 제가 정신 건강에 대해서 검진을 못 해봤어요. 그런데 네. 그래도 요새는 젊은 분들도 건강 검진에 관심이 꽤 있어요. 네. 왜냐하면 건강에 대한 관심이 워낙 많기 때문에. 맞습니다, 맞습니다. 건강은 건강할 때 지켜야 그렇죠. 오래 맞습니다. 건강할 수 있죠. 네. 건강검진 받으시죠? 저는 2년 전에 받았던 게 그 개인적인 그 병원에서 건강검진 받은 게 마지막이었는데요. 개인적으로 챙겨서 받아요? 돈을 내고? 네, 한 번 받아보자 그래서 한 번 받았는데, 네. 뭐 아침부터 가가지고 좀 한 2시간 정도 제일 힘들었었던 건 그 전에 굶어야 되잖아요. 네. 그게 굉장히 힘들고 가서 누워 있는 그 시간이랑 뭐 이제 주의해야 할 사항들 운전하지 마세요 뭐 이런 네네네. 것부터 시작해서 그런 것들 지키는데 건강검진 날짜를 받아놓고 네. 그 한 2개월 3개월 정도 두근두근 쿵쿵하더니 좀 술도 안 먹게 되고 그러니까 건강검진 받기 전부터 건강 관리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것도 좋은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성적표 받는 것 같아요. 맞아요. 저도 그래서 건강검진 날짜를 받아놓으면 네. 저는 뭐 오래 지키지는 못하고 한 일주일 정도? 아하. 뭐 전에는 전날 술 마시고 가서 위내시경 받은 적도 있지만 안 돼요. 이러면 안 됩니다. 이러면 안 그럼 됩니다. 두 분의 의사 선생님께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건강검진 날짜가 받아졌다. 그러면 한 달 정도 전부터 조절해도 조금 수치들이 올라오고 좋아질까요? 그럼요. 며칠만 해도 피검사 수치 확 좋아지고요. 정말로요? 근데 이제 체중 조절은 잘 안 되죠. 기본적으로 몸무게랑 뭐 체지방 양 같은 거 측정을 하거든요. 네. 저는 갈수록 나빠지네요. 아니, 어떻게 해요? 7년 전에, 그러니까 5년 전에 가장 좋았고 갈수록 아니, 저는 이제 우리 병원에서 검진을 받게 되니까 네. 결과를 아무래도 우리 병원 직원들이 보게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래도 건강 전도사인데 맞아요. 네, 결과가 나쁘게 나오면 안 되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건강검진 받기 전에는 술도 좀 끊고 네. 살도 좀 빼고 갑니다. 아니 근데 개인정보인데 그걸 볼 수 있나요? 아니, 일단 결과를 이제 내는 사람들은 다 보게 되죠. 그렇죠. 어쨌든 뭐 방사선과 선생님이든 네. 아니면은 뭐 임상병리 의사들이 있으니까. 저 동료 의사들이나 네. 아니면 간호사들이 아무래도 확인이 가능하니까. 네. 그렇군요. 자, 그러면 박용우 교수님은 언제 마지막으로 검진? 저는 뭐 올해 1월 달 해마다 해마다 합니다. 그러니까 해마다 하는데 좀 일찍 받으시나요? 이것도 이제 팁인데 그 건강 검진을 하는 그 곳에도 성수기가 있고 비수기가 있거든요. 그래요? 네. 그래서 비수기에 너무 잘하셔요. 가면 좀 할인 혜택도 주어지고요. 정말로요? 아무래도 비슷하겠죠. 손님들이 많이 오는 시기에는 대접을 제대로 못 받을 거고 손님이 좀 뜸한 시기라면 좀 비용 혜택도 있고 네. 대접도 받고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성수기 때가 이제 보통 직장 건강 검진 때문에 이제 그 단체로 많이 오는 그런 시기에는 개인이 가면은 조금 홀대받기 쉽고요. 근데 이제 그런 시기가 조금 적어지는 게 이제 12월에서 2월이거든요. 근데 또 12월 달은 이 국가 건강 검진도 이게 또 12월 말까지 해야 되기 때문에 해야지 하고 차일피일 미루다가 벌써 12월이네 하고서 12월에 또 몰려오는 분들이 계셔갖고 제일 좋게는 1월, 2월이 좋습니다. 미리 해버리고 정말 네. 그렇습니다. 저는 이제 직장에서 그 노동조합과 이렇게 연계가 돼서 뭐 여러 군데에서 뭐 직장에서 이제 돈을 비용을 그렇죠. 이제 내주는 네네. 거고. 근데 이 보통 3월에 시작해서 11월에 끝나는데. 그러니까. 10월부터는 사람이 많아가지고요. 그러니까 보통 3월에 하는 분은 거의 안 계시고. 네네. 저도 그럼 3월로 옮겨야겠네요. 네. 그리고 3월, 4월이 좀 낫죠. 3월쯤 되면 좀 작심하는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전에 막 10월, 11월에 하다 보니까 아하. 그걸 땡기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저도 그래서
올해는 10월이구나. 10월에 예약을 해놨습니다. 아, 그럼 내년부터는 근데 올해 이렇게 10월에 받고 내년에 다시 3월에 또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뭐 한 달씩 이렇게 좀 저 같은 경우 땡기면 되죠. 그렇게 하셔도 좋고 예. 건강검진을 보통 보면은 사람들이 자기 생일 기준으로 뭐 네. 생일 다음 날 한다든지 이렇게 정해놓으면 그러면 잊어버리지 않고 할 수 있잖아요. 네. 그렇게 정해놓는 것도 방법이고요. 예. 일단 연초에 하는 것도 팁이고 생일을 정해놓고 그때 이제 받는 것도 좋은 팁인 것 같습니다. 남정민 씨는 전에 받았을 때 네. 조금 이렇게 그 계획해서 받으신 것 같은데 예. 위내시경 검사 다 했어요. 아. 네네. 그 저기 수면 수면으로? 마취하고 그거 처음 받아보신 거예요? 네네. 어. 진짜 그 근데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몸이 좀 컨디션이 안 좋았다든지 뭐 아니면 뭐 한 30년 썼으니까 예, 한번 그거였어요. 한 30년 썼으니까 이제 한번 좀 받아보자. 그런데 진짜 왜 주변에 카더라들이 되게 많잖아요. 카더라. 갑자기 가서 했는데 거기서 뭐가 발견돼갖고 그게 아. 뭐 했더라. 그건 걱정이 많이 되는데도 설마 나는 아니겠지. 이렇게 이런 생각들이 들어서 근데 또 갔는데 또 발병되면 어떡하지? 왔다 갔다 한 일주일 전부터 심장이 정말 막 하늘 왔다가 땅 꺼졌다가 막 이렇게 기분이 들쭉날쭉 하더라고요. 아니 이제 그게 병이 있으면 조기 발견해서 예. 잘 치료받자라는 게 목표인데 네네. 뭐 그렇게 두려워하세요? 평소에 너무 엉망으로 살다 보니까 그때 정말 성적표 받는 느낌이잖아요. 근데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내 생일을 위해서 내 생일을 하루 정해서 그 전후로 받는 것도 되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예, 평소에 관리하게 되니까요. 자, 건강검진도 여러 종류가 있잖아요. 일단 국가에서 실시해주는 그러니까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네. 해주는 국가건강검진, 또 개인이 병원에 찾아가서 뭐 여러 가지 이제 건강검진 상품들도 있는데 그렇게 하는 건강검진 차이가 둘 다 건강검진인데 건강검진인데 이제 항목이 좀 차이가 항목의 있겠네요. 차이가 나는 거죠. 사실 그 제가 이제 어느 지상파 방송에서 예전에 이제 우리 흔히 하는 뭐 비교 체험, 예, 극과 예, 극 예. 이제 이런 비슷한 프로그램에 나가서 국가 건강검진과 그 병원에서 하는 아주 고가의 건강검진을 같이 받아본 적이 있었어요. 네네. 예. 근데 제가 이제 느낀 점이 많았는데 일단 국가 건강검진은 아주 기본적인 항목만 검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병원에서 할 때는 이제 좀 전문가 입장에서 볼 때는 굳이 이걸까지 검진 항목에 넣어야 되나 싶을 정도의 항목도 들어가서 굉장히 항목이 다양하거든요. 네. 근데 일반인들의 입장에서는 검사를 많이 하면 좋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많이 한다고 마냥 좋은 건 아닙니다. 일단 많이 하게 되면 일단 비용이 많이 들죠. 네네. 그리고 검사라는 게 이제 우리가 위양성, 위음성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는 이상이 없는데 검사에서는 이상이 나올 수가 있고요. 그걸 우리가 네. 위양성이라고 표현하고 가짜 양성이죠. 또는 실제로 병이 있는데도 검사에는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네. 이거를 위음성, 가짜 음성이라고 얘기하는데 검사 항목이 많아질수록 위양성, 위음성률이 높아지거든요. 그러면 자칫 그 굳이 그러니까 위양성이 나오게 되면 굳이 검사하지 않아도 되는 추가 검사를 비용을 더 부담하고 시간도 더 들여서 검사를 해야 되는 문제가 생기고요. 거꾸로 실제로 이상이 있는데도 나는 건강검진을 이만큼 해서 아무것도 이상이 나오지 않았으니까 괜찮겠지 하고 또 검사 시기를 늦추다가 오히려 이제 조기 진단을 놓치는 경우도 있어요. 네. 그래서 항목이 많다고 무조건 좋은 건 아닙니다. 제가 이렇게 보니까 저는 취재를 많이 했잖아요. 이 우리나라 건강보험 체계가 세계적이라는 얘기도 있지만 네. 맞아. 이 국가건강검진 제도도 세계적이에요. 네.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해서 국가가 비용을 내서 이 검진을 해주는 체계적으로 해주는 나라가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거의 유일하고요. 요새는 청소년들도 해주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아들이 고1인데 아빠 검진 받으러 가야 돼. 그래서 병원에 데려다 준 적이 네. 있거든요. 쫙 줄 서서 이제 피검사도 받고 네. 그다음에 이 성장도 측정해주고 그래서 이런 국가 검진 제도를 잘 이용하면 웬만한 어떤 큰 병도 다 잡아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우리 청취자분들이 이제 오해하지 않으셔야 되는 게 검진만 받으면 모든 병을 다 일찍 찾아낼 수 있다라는 거는 조금 그러니까 지나친 기대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검진은 없죠. 네. 우리가 건강검진이라고 할 때에는 건강검진이 그러니까 질병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는 항목이 이제 들어가야 되는데 어떤 질병은 한참 진행이 돼야만
발견이 되는 경우도 있기 네네. 때문에 모든 질병을 이런 건강검진으로 찾을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앞서 항목이 많을수록 좋은 게 아니야라는 것이 꼭 그렇지 않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건데 예를 들어서 암 검진의 경우에도 위암 같은 경우는 우리가 내시경을 하게 되면 암이 본격적으로 덩어리로 잡히기 전에 전 단계에서 염증 소견이 있을 때 우리가 조직 검사를 해서 암세포가 있는지를 확인하면 조기 진단이 가능해지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조기 진단이 가능한데 췌장암 같은 경우는 암이 한참 진행이 돼야만 비로소 증상도 나타나고 검사에서 나타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조기 진단이 사실은 어려워요. 그러니까 모든 암이나 모든 질병을 다 일찍 찾아낼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도 기본적으로 우리가 국가검진 항목들이 있잖아요. 뭐 기본적으로 피 검사가 있을 테고, 네. 그다음에 소변 검사가 있을 테고, 네. 그다음에 혈압을 재는 거고, 네네. 혈당도 측정을 하겠죠. 네. 그런 것만 해도 자신의 건강 상태를 어느 정도 알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 이제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건강검진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게 이제 아주 크게 덩어리로 보게 되면 암 검진과 네. 그다음에 혈관 건강에 대한 검진이거든요. 아.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이제 이런 거를 측정하는 것은 그 사람의 혈관 건강을 보는 겁니다. 나중에 심장 질환이나 네. 또는 우리 뇌혈관 뇌혈관 질환. 질환이라든지 이런 합병증이 올 수 있느냐를 찾기 위한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런 그 검사는 만약에 이상이 나타났을 때에는 적극적인 생활 습관의 변화, 그러니까 생활 습관을 바꿔서 정상으로 돌려놓을 수가 있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네. 제가 볼 때는 이 검진 결과들이 훨씬 더 중요한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당장에 이제 빠르고 급한 걸 찾다 보니 암이 있는지 없는지 맞아. 이 검사에만 너무 집중하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지금 뭐 국가 암 검진도 물론 중요하지만 지금 말씀드린 이런 혈액 검사라든지 혈압이라든지 이런 관리도 정기적으로 하셔가지고 이상이 나오면 적극적으로 정상으로 돌려놓으려는 노력을 해야 건강 검진을 한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근데 사실 좀 특별히 아픈 것도 없는데 굳이 건강검진 받아야 될까 이렇게 좀 드는 마음이 들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대부분의 질환이 증상이 없으니까. 네. 그 증상 건강- 없는데 특히 암도 증상이 없으니까. 건강검진 받는다고 해서 지금 나오지도 않는다고 하는데 아니 그러니까 괜찮나? 이제 뭐. 어떤 질병이든 조기 진단, 그러니까 일찍 찾아내면 치료 결과가 좋아요. 완치가 가능한 네. 게 많죠. 네. 근데 이제 어떤 질병이든 초기 단계에서는 자각 증상이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증상이 나타나서 병원을 갔더니 뭐 이미 많이 진행이 됐다더라, 다른데 전이가 됐다더라 이런 결과가 나오면 치료가 난감해지잖아요. 근데 내가 아무런 증상이 없었는데 내시경을 해봤더니 위암 초기입니다. 이러면은 정말 그 나중에 진행이 돼서 발견해서 훨씬 그 후유증이 남을 수 있는 상황을 더 건강할 때 완치를 시킴으로써 그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거니까 이런 상황이면 건강검진의 효과를 톡톡히 보는 거죠. 그러니까 그야말로 아픈 곳이 없을 때 가서 받는 게 건강검진이어야 하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래서 간혹 어떤 분들은 내가 평소에 속이 쓰리고 불편했는데 그냥 그 내과를 찾아가 보느니 그냥 건강검진으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네. 네. 이거는 건강검진을 잘못 이해하고 계시는 겁니다. 음. 건강검진은 내가 자각 증상이 없을 때 숨어있는 병을 찾는 거고 예. 내가 속이 쓰리거나 아니면 뭐 어디 통증이 있거나 이러면 그 질병을 치료받기 위해서 병원을 찾아야지 내가 아픈 김에 가서 건강검진을 받겠다는 아닙니다. 이게 최근에 치과 다녔는데 네. 왜 이가 안 아프고 좋은 것도 진짜 오복의 하나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아파가지고 병원에 갔더니 신경까지 막 엄청 뭐 덮어 씌우고 이러니까 돈도 엄청 나가는 것 같고 그때 그러니까 정기적으로 오셔가지고 스케일링도 받으시고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네. 그거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맞아요. 그렇죠. 미리 가서 이제 안 아플 때 증상이 없을 때 가서 한번 받아보고 그럼 돈도 덜 들고 그렇죠. 그렇죠. 저도 똑같아요. 저도 아파서 갔죠. 네. 계산해보면 11년간 치과를 한 번도 안 갔더라고요. 세상에. 그러니까 스케일링을 11년간 안 받은 거야. 아 정말로요. 스케일링을 해야 되잖아요. 6개월에 한 번씩 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 치과 의사 선생님이 네.
엄두가 안 나나 봐요. 이 11년 쌓인 이 치석을 어떻게 하노? 11년 산. 그래서 2번 했습니다. 2번. 아, 그렇구나. 지금 건강보험 적용돼서 스케일링 굉장히 저렴하더라고요. 1년에 한 번 보험 1년에 한 적용이 번인가 됩니다. 2번은 맞습니다, 맞습니다. 네, 건강보험이 적용이 됩니다. 예, 예. 그것도 제가 이용하지 않고 그랬습니다. 네. 자, 제도가 진짜 잘 되어 있으니까요. 이전에는 근데 국가건강검진 그러면 좀 병원에서 해는 고급 거하고는 좀 비교가 안 돼. 맞아, 좀 맞아. 뭐 좀 질 떨어져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는데 맞아. 지금은 어떤가요? 일단 국가건강검진의 항목은요. KBS 라디오 주치의 팟캐스트의 수어 영상이 음성보다 길어지고 있습니다. 이후에 수어 영상의 오디오에는 음악이 재생됩니다. 화면을 터치하여 건강검진 질병조기 발견 제대로 도움받으려면 2번째 이야기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손말TV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